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 어제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대통령도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는 결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경질하지 않고 과연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거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건 뭐 조사 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 조사 안 했나요? 감사 직무상 비밀 누출 여부에 대한 감사 지시를 안 하셨는 건가요?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제도의 완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규 의원, 여권, 이 여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청와대, 정부, 여당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변창흠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장 다음 달 선거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마지막 해고 말이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문제라는 게 민심의 영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고요. 그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민심과 접촉면이 넓은 당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변창흠 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청와대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장관의 진퇴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이라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론과 지금 얽혀 있는 것이지 절대로 뭐 변창흠 장관을 계속 고수해서 나간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변창흠 장관 여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또 변창흠 장관 본인이 뭐 결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장 다음 달 보궐선거 생각하면은 빨리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변창흠 장관을 대통령이 경질한다거나 장관 스스로 사퇴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부동산 공급 대책도 대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시작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교체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체를 안 했을 때 그럼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냐? 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시당초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 당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 문제가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시원하게 해명된 것이 없었거든요, 보면. 예. 근데도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 능력이나 어떻게 보면 정책 의지를 보고 임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사대책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잡혔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잡혔으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사정책 대책이라고 하는 게 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뭐가 특정이 돼 있는 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도 너무 그냥 말에 성찬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변창흠 장관 없이 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정치권에서 관심이 쏠리는 곳이 정의당 아닙니까?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이른바 정의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장관 후보자는 낙마한다, 그래서 데스노트다라고 했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변창흠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의당도 변창흠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혹시 개인적으로 변창흠 장관 좀 아십니까? 네, 잘 알죠. 사실 네. 주택 문제 전문가. 예, 저 뭐 한 10여 년 넘게 학계에서 예. 또 이런 TV 토론에서도 많이 봤던 분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냥 학계에 계셨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정치계에 오셔서 좀 험난한 경로를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직전에 LH 사장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의 상당 부분이 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사태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조사의 대상입니다. 지금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변창흠 장관도 된다면 수사 조사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저는 조사 내지는 수사의 대상이지 이게 지금 그만두느냐 아니냐 갖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민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이 정말 책임지는 모습이라면 또 본인이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조사에 협력하겠다. 그리고 그때 본인이 운영했던 거니까 조직상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게 정말 책임지는 모습이지. 저 장관 타이틀을 달고 지금 여당에서는 시기만 조율하는 이 상황에서 계속 저 자리에 버티셔서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서 국민 분노를 유발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오늘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답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변창흠 리더십 이걸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흔들림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국민적인 신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예, 그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뭐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죠.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서 우리 국민들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저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변창흠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지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LH 사장이 지금 공석인데 사장 뽑을 때도 그런 의지가 아주 정말 철저한 분만 사장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옛날처럼 싸납게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처럼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유임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업 KT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보니까 LH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 2년을 더 사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혁이 뒤처지는 기회가 됐고 변창흠 장관도 LH 사장하면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또 법제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부패방지법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은 자기들이 내부 정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도 보면 몰수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빨리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투기했다가는 폐가망신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전부 다 자기들 이득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누가 이제 투기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